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관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관리 내용 중에서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프레드시트의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정렬과 필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과 필터, 여러분들 평소에 조금 들어봤을 내용인데 단어이긴 한데 우리가 오늘 정렬과 필터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위해서 세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건에 따라 정렬할 수 있다. 네. 둘째,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위쪽에 필터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필터에는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두 가지 필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어떤 필터인지를 자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고급 필터의 조건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고급 필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식을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조건식 작성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습 목표 세 가지를 읽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37쪽을 여러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렬, 필터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렬과 필터를 왜 하는지는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정렬과 필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곳에는 엄청 수없는 데이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우리가 쉽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할지까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정렬과 필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과 필터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 보이는 내용은 정렬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렬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줄도 긋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네, 정렬은 네, 데이터를 텍스트, 숫자, 날짜 및 시간 등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기능이다 라고 합니다. 정렬. 여러분들 우리 정렬해라는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줄 똑바로 정리하자 이렇게 줄 세우자 이럴 때 정렬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따진다면 1번, 7번, 2번, 5번, 4번, 15번, 8번, 14번 이렇게 막 뒤죽박죽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죽박죽 순서가 있으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낼 때 그 뒤죽박죽한 데이터 안에서 하나씩 뽑아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순서에 대해서 이해도도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 1번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재배열을 딱 해놓으면 1번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2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고 4번은 누구다.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해놓으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수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도 학교에서 자리도 1번, 15번, 25번, 만약에 8번, 4번, 7번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앉아있으면 만약에 1번 나오세요, 7번 나오세요, 8번 나오세요 하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리를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딱 봤을 때도 저 친구가 1번이고 저 친구는 7번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눈으로 이해도 빨리 하고 뽑아내기도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열을 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자료를 뽑아낼 때 조금 더 빨리 뽑아낼 수도 있고 눈에도 시각화도 되게 간편하게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내용 보면 제가 금방 말했던 게 있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정렬하면 뭐가 좋은지. 데이터를 정렬하면 데이터를 빠르게 시각화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원하는 그죠? 데이터만 구성하고 찾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렬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죠? 정렬을 하게 되면 빠르게 시각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고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렬은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 밑에 우리 필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렬과 필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네, 필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필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필터와 그죠? 고급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터링 한다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낸다, 추출해낸다 이럴 때 쓰는데 자동 필터는 어떨 때 쓰고 고급 필터는 어떨 때 쓰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일단 필터, 자동 필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줄을 그어보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동 필터, 그죠? 자동 필터는 첫 번째 줄 그어볼게요, 여러분. 그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동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 그죠? 내가 필요한 데이터 안에서 내가 설정했는 그 조건에 맞는 그 데이터만 뽑아내는 것을 자동 필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그죠? 가방을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청 수많은 쇼핑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곳은 옷만 파는 쇼핑몰도 있고 어떤 곳은 가방만 파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또 어떤 곳은 구두도 파는 이렇게 다양한 판매를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구두만 파는 쇼핑몰만 알고 싶은 거야. 그때 내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방이죠. 그죠?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낼 때, 가방에 해당하는 쇼핑몰을 뽑아내고 싶다 하면, 가방이라는, 그죠? 문구를 입력을 하면 가방과 관련된 쇼핑몰만 쪽쪽쪽쪽쪽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필요한 조건의 데이터만 뽑아내는 것을 자동 필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동 필터는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내용만 보고요.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자동 필터구나 라고 한번 볼 겁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 데이터를 이제 커서에 두고 그죠? 데이터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안에 필터라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터링 된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 필터는 복잡한 조건 말고요. 내가 필요한 조건 하나 정도의 간단한 조건인 경우에 이렇게 뽑아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조금 이따 뒤에 가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 AND 조건인 경우에만 뽑아낼 수 있는 게 자동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동 필터는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동 필터의 친구 이제 또 있다 했죠. 고급 필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여러분 139쪽을 한번 펴보세요. 139쪽에 보면 고급 필터라고 있습니다. 그럼 고급 필터는 언제 사용되는지 볼게요. 고급 필터. 고급 필터도 첫 번째 줄 한번 줄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줄을 쭉 이렇게 그어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고급 필터는 검색하려는 조건을 설정하여 적합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쉽게 말해서 아까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조건이나 아니면 간단한 그런 조건을 본다면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요.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고급 필터를 많이 사용해요.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조건을 설정해서 그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데 2개 이상의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AND 또는 OR로 결합해서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네, 요 AND 또는 OR이라는 요 이제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는 AND와 OR을 적용해서 필터링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고급 필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고급 필터는 상단 메뉴에 보면 데이터라는 이제 탭이 있어요. 거기에 정렬 및 필터 그룹 안에 고급을 선택해서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런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예제를 풀면서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AND와 OR 조건, 그죠?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볼게요. 교재 오른쪽에 보면 AND와 OR 조건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AND와 OR 조건을 이제 결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요 상단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밑줄 쭉쭉쭉 별표까지 넣어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AND와 OR 조건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면 답변에 보면 필드 이름을 그죠? 반드시 갖게 해야 된다. 필드 이름을 반드시 갖게 해야 된다. AND와 OR 조건을 쓸 때 필드의 이름은 반드시 갖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필드가 뭔지 그죠?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 필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옆에 책에 이걸로 이제 볼게요. 데이터를요. 우리가 데이터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목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그죠? 요 대리점, 상품명, 1월, 2월, 합계 이렇게 제목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필드 이렇게 필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요 필드의 하단에 있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여러분 여기 적어볼게요. 레코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터에서 데이터를 볼 때 상단 메뉴에 그죠? 상단의 제목 부분은 필드라고 말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레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얘기했던 것 중에 필드 이름을 반드시 갖게 해야 된다. 네, 여러분 요 제목에 있는 요 필드들을요. 우리가 AND와 OR 조건을 만들 때 요 이름을 그대로 반드시 갖게 입력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고요. 다시 요 오른쪽 내용 볼게요. 그래서 필드 이름은 반드시 갖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ND 조건은 같은 행에 입력을 하고요.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입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AND는 같은 행에, OR은 다른 행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ND 조건이 무엇인가? 계속 AND, OR 이런 말이 나오는데 AND가 조건은 뭐고 OR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AND와 OR이라는 내용을 많이 봤는데 AND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AND가 뭐죠? 그리고 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ND라는 거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만약에 나는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어라고 하면 A and B 이렇게 되죠, 그죠?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다. 둘 다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AND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쓰는 게 AND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분 대리점이 여의도이고 합계가 500이 넘는 데이터만 뽑아냅니다. 라고 하죠. 그죠?
대리점은 여의도, 합계는 500개가 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 AND입니다, 여러분. AND. 그죠? 그래서 AND 조건인 경우에 어떻게 조건식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위쪽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대리점이 있고 대리점은 여의도이고 합계는 500 이상.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필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 필드는 무조건 반드시 기존 데이터의 필드랑 동일해야 된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리점 안에서 쭉 봐서 여의도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합계 금액 중에서는 500 이상을 넘는 데이터만 뽑아내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같은 행에 이렇게 같은 행에 이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OR 조건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 OR 조건. OR은 우리 영어에서 여러분 뭐예요? OR 또는 이잖아요. 만약에 A 또는 B, 그 다음에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럴 때 우리가 OR이라는 영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도 여러분 보면요. 대리점이 신촌이거나 합계가 500이 넘는 데이터를 뽑아내라. 그죠? 대리점이 신촌이거나 합계 금액이 이제 500이 넘는 데이터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뽑아내라. 이럴 때 쓰는 게 OR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단에 필드는 똑같이 그대로 적어줍니다. 대리점은 신촌이거나 그죠? 합계는 500이 넘는다 했는데 아까 AND하고 다르죠? AND는 상단에 보면 여의도이면서 500 이상이니까 같은 AND는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OR은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쪽에 아까 있었죠? AND 조건은 그죠? 아까 위에서 AND 조건은 같은 행에 입력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의도이면서 500 이상 같은 행에 이렇게 이제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입력한다 했죠. 보면 OR은 이렇게 다른 행에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조건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AND와 OR 조건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대리점이 신촌이면서 합계가 500이 넘거나 합계가 신촌이면서 500이 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합계가 500이 넘는 데이터. 그죠? 대리점이 신촌이면서 합계가 500이 넘거나 아니면 그냥 500만 넘는 데이터.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그죠? 대리점이 신촌이면서 합계가 500이 넘는 이렇게 하나의 AND 조건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합계만 500이 넘으면 된다 해서 합계가 500 이상이다 해서 얘는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AND와 OR의 조건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AND와 OR이 어떤 것들인지를 일단 한번 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을 알고 예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정렬과 필터부터 이제 해가지고요. 하나하나씩 예제를 풀어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교재 137페이지 펴주시고요. 137쪽 중간쯤에 보면 실습 예제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예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정렬하고 추출해보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밑에 엑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순번, 지역, 학교, 지원금, 지원 횟수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1번 조건은요. 이제 1순위 지역과 2순위 학교를 각각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정렬하시오라고 보니까 정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은 필터를 사용하여 충남 지역 데이터를 추출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순위 지역과 2순위 학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오름차순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름차순 들어는 본 것 같죠? 그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오름차순 이렇게 있고요. 책에는 금방 오름차순이 나왔지만 오름차순의 반대가 내림차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오름차순은 값이 작은 것이 1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값이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기록도요. 예를 들면 달리기 기록도 여러분들 달리기 열심히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순위가 어떻게 매겨집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 그 다음 2등, 3등, 4등, 5등이잖아요. 이렇게 값이 작은 순서대로 이제 번호가 매겨지는 것을 오름차순입니다. 또는 이제 기역부터 히읗,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알파벳도 A부터 Z 순으로 A, B, C, D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오름차순입니다. 여러분들 교실에서도 우리가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각 학생들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번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 번호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1번에는 보통 뭐 강 땡땡이나 고 땡땡 그죠? 아야 어여 기역, 니은, 디귿도 그렇지만 아야, 어여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오름차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름차순의 반대는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은 반대로 값이 큰 것이 1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같은 경우에 100점이 가장 잘했고 빵점이 가장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등, 90점, 80점, 70점, 60점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순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또는 히읗부터 기역, Z부터 A 그래서 역으로 내려오는 이제 순서를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밑에 제가 그림을 만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계단식 모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밑에 있는 게 0이고요. 가장 높은 곳이 100이에요. 그래서 0부터 10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오름차순이고요. 그죠? 반대로 100에서부터 0으로 내려오는 것을 내림차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알아야지 정렬을 할 때도 정확하게 정렬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시 교재로 와서요. 예제 볼게요. 예제 문제를 보면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고 데이터 정렬을 할 건데요. 1순위는 지역, 2순위는 학교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필터를 이용해서 충남 지역 데이터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네, 엑셀 파일 실행했죠, 여러분? 그래서 교재가 있으신 분은 137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건에 따라서 필터랑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순번,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지원금, 그 다음에 지원 횟수. 이렇게 있고 순번도요. 순번이 뒤죽박죽 되어 있네요. 그죠? 잘 보고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7번, 3번, 5번, 1번, 2번, 8번, 6번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고 지역은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충남, 네, 잘못 썼을 때는 이렇게 다시 고쳐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도 가불고, 학교수는 무기고, 병정고, 경신고, 임계고, 그 다음에 인묘고,
자축고, 진사고, 지원금 입력해 보겠습니다. 65만 원.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죠? 금액을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0이 몇 개인지 세려보고 입력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여기 메뉴 중에 홈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홈 탭. 홈 들어가면 홈에 들어가면 표시 형식에 쉼표가 있죠. 요 표시 형식이 뭡니까 여러분? 그죠? 세 자리 숫자마다 그죠? 끊어서 이제 기입할 때 나오는 쉼표잖아요. 요거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금액을 입력할 때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원금 쪽 선택을 해서 쉼표를 찍겠습니다. 네. 65만 원. 그리고 입력을 해볼게요. 79만 원. 그 다음에 95만 원. 그 다음에 70만 원. 그 다음에 45만 원, 그 다음에 9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 그 다음에 47만 원. 네, 그 다음 지원 앱수 입력하겠습니다. 4, 2, 4, 1, 3, 2, 4, 3 이렇게 순서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출력 형태처럼 조금 더 똑같이 바꾸기 위해서 테두리도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노란색으로도 하고 네 이렇게 조금 예쁘게 보기 좋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메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여러분 볼게요. 1순위 지역과 2순위 학교를 각각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를 이제 정렬하는 게 아니고 1순위, 2순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 일단 먼저 전체 원본 데이터를 블럭을 한번 씌우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1순위 지역과 2순위 학교를 정렬을 할 거니까 전체 블럭을 조금 씌우고요. 여러분 어떤 메뉴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것이 지금 데이터를 정렬하고 데이터를 필터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단 메뉴에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들어가면 정렬 및 필터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앞에는 뭐 기역, 기역, 히읗, 기역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역에서 히읗이니까 이거는 오름차순일 거고 그 다음에 히읗부터 기역순이면 내림차순이긴 한데 하나의 이제 그죠 이제 정렬을 한다면은 기준에 정렬을 한다면 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지만 지금은 정렬해야 될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기역, 기역, 히읗, 기역 정렬 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네, 그 메뉴를 들어가니까 정렬창이 열렸습니다. 이 정렬창 안에는 뭐 기준을 추가하거나 기준을 삭제하거나 기준 복사, 옵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할 기준 그죠? 열에 따른 정렬 기준 그 다음에 요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요 콤보 상자, 삼각형, 역삼각형을 누르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준이 뭐였습니까? 1순위가 지역이었죠. 그래서 정렬 기준 클릭하면요. 우리 필드에 있는 그죠? 필드에 있는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순위는 지역. 지역을 그죠? 정렬 뭐라고 하라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지만 오름차순으로 두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요 위에 있는 기준 추가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정렬 기준, 다음 기준 해서 2순위 기준을 다음 기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주면 돼요. 2순위 기준은 학교였습니다. 학교, 이 역시 오름차순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역별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기역부터 히읗이 그죠? 기역부터 히읗이라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안에서 어디서 했다고요? 우리가 정렬은 어디에 있다고요? 데이터 안에서 정렬 및 필터 그 안에 정렬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필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필터를 사용해서 충남 지역 데이터를 추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조건 같은 경우나 아까 우리 and와 or를 배웠겠지만 and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는 간단한 이제 우리가 자동 필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번, 지역, 학교, 지원금, 지원 횟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죠? 지역의 충남만 추출하라 라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데이터만. 그것은 어디서 하냐? 여러분 상단 메뉴에 보시면요. 이건 역시 데이터예요. 그죠? 데이터 메뉴에서 여기 정렬 및 필터에서 여기 필터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깔때기가 큰 필터가 있고 옆에 고급이라고 작게 적힌 필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 필터는 이 큰 깔때기 같은 모양 요거를 선택해주면 되고요. 조금 이따 뒤에 문제를 풀 고급 필터는 옆에 고급이라고 적혀있는 깔때기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깔때기 필터를 눌러볼게요. 우리가 큰 깔때기인 자동 필터를 눌러보니까 여러분 상단 필드 부분에 뭐가 생겼죠?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필드에 그죠? 각각 콤보 상자, 역삼각형 모양인 콤보 상자들이 이렇게 그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 상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충남 지역의 데이터를 추출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지역의 콤보 상자를 클릭하면 모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충남이 다 보이지만 이 중에서 충남만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요. 충남만 선택을 해주면 이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네. 그러면 아까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충남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콤보 상자도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른 쪽에는 아직 그죠? 콤보 상자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필터링 했는 그죠? 필드는 어떻습니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추출해 놓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렬과 자동 필터였습니다. 그래서 정렬과 자동 필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뒷페이지에 있는 고급 필터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 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교재 140페이지에 도전 과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데이터를 추출해보자 라고 합니다. 일단 아까와 같이 그죠? 데이터가 있고요. 대리점, 상품명, 1월, 2월, 합계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조건을 우리가 보고 해결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조건 1번 보겠습니다. 대리점이 여의도이면서 판매량 합계가 50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그죠? 대리점이 여의도이면서 판매량의 합계가 500 이상 뽑아낼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월과 2월 모두 판매량이 300 이상인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1월 달에도 300만 원 이상, 2월 달에도 300 이상인 데이터를 모두 뽑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월과 2월에 한 번이라도 판매량이 400 이상인 데이터를 뽑아내라 입니다. 1월 달에 400 이상이든 2월에 400 이상이든 한 번이라도 400 이상 나온 달이 있다면 그 부분을 뽑아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올려주시고요. 네. 다시 조건은 옆에 제가 보이기 쉽게 해놨습니다. 지금같이 조건들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보여 있잖아요. 그죠? 한 문제에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낼 때 쓰는 것이 고급 필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급 필터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건식을 이제 만드는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죠? 조건식을 만드는 거다. 어떤 걸 결합해서요? and와
OR이라는 AND 또는 OR이라는 이런 이제 조건식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조건식을 잘 세워야 됩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조건은 대리점이 여의도이면서 판매량 합계가 500 이상인 데이터를 뽑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식을 만들기 위해서 빈칸에다가 우리가 상단에 있는 필드명을 그대로 적어주는데 여러분 문제 아까 이론에서도 그랬듯이 그죠? 조건식을 입력할 때는 상단의 필드명을 똑같이 반드시 동일한 필드명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띄어쓰기 같은 것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 필드명의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반영을 시킵니다. 자, 대리점이 여의도이면서 그죠? 판매량의 합계가 컨트롤 C 해서 이제 합계가 500 이상인 그죠? 이것도 조건이 따라왔네. 이건 지워줄게요. 네, 500 이상이다 하는데 여의도이면서 500 이상이다. 이런 조건은 여러분 무슨 조건입니까? 그죠?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은 그죠? 조건이 반영을 할 때 같은 행에 기입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이면서 합계는 크거나 같다 500.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보기 좋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이제 조건식을 만들었으니까 위쪽 데이터 원본에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제 원본 데이터를 블럭을 씌웁니다. 블럭을 씌우고 데이터를 필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메뉴에 가는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상단에 데이터라는 그죠?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및 필터 안에 보면 아까 우리 했던 왼쪽에는 정렬, 오른쪽은 필터인데 큰 깔때기 모양의 필터는 자동 필터였어요. 근데 지금같이 두 가지 이상의 그죠? 조건을 가졌을 때는 웬만하면 이 고급 필터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급 필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급 필터를 이제 선택하니까 고급 필터 창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입력을 해보고 반영을 해봅시다. 먼저 결과값이 어디 나올래? 현재 위치에다가 필터할래? 요 원본 데이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요 상태 그대로 필터링 할래?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래?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할 때 그죠? 고급 필터는 그죠? 검색하려는 조건을 설정해서 그 데이터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해서 다른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나타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 복사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목록 범위는 말 그대로 데이터 원본 데이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식을 세웠던 고식 범위를 접어주면 돼요. 아까 대리점이 여의도이면서 합계는 500 이상 요거를 드래그 해주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고 일단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 자리에 추출하고 싶다 하는 곳에 추출에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추출해 볼게요. A24 자리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방 대리점이 여의도이면서 합계가 500 이상인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이 그죠? 여의도이면서 합계가 500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리점 여의도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여의도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군데, 그 다음에 네 군데. 여의도가 있는 곳은 네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합계가 500 이상인 그죠? 첫 번째 여의도는 안 되네요. 두 번째 여의도는 730으로 500을 넘었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 여의도는 780으로 넘었네요. 그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다모가 있는 그죠? 여의도는 500이 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가체프 안티구아가 있는 여의도가 그죠? 730, 780으로 500을 넘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추출되었습니다. 여러분 맞게 제대로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1월과 2월 모두 판매량이 30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랍니다.
1월 달도 300 이상, 2월 달도 300 이상. 그래서 일단 필드명을 동일하게 가져와야 되니까 1월, 2월 필드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 요 자리쯤에 하겠습니다. 조건식을요. 1월, 2월 둘 다 1월 달에도 300 이상 크거나 같다 300. 2월에도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그죠? 만들어졌습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조건식 만들어졌으니까 이 원본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원본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요. 이제 데이터의 고급 필터 클릭합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현재 위치 필터 안 한다 했고요. 다른 장소 복사를 한다 했죠. 그죠? 목록 범위는 똑같은 원본 데이터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그죠, 여러분?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여의도임에서 500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지워주고요. 새로운 조건식인 1월, 2월 300 이상 요거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사 위치도 아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고요. 여러분 어디 부분 할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G14자리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군데의 데이터가 추출되었는데 맞게 제대로 했는지 이번에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네, 1월달, 2월달 이제 그죠? 모두 3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의도의 하라 제품 안 되고요. 신촌의 안티구아는 1월 때문에 안 되네요. 그 다음 여의도의 예가체프는 1월은 430, 2월은 300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추출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신촌 시다모 1월 300, 2월 329로 300 이상이기 때문에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 하라 네, 둘 다 1월 325, 2월 350으로 이제 300 이상이나 추출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여의도 안티구아는 1월 달이 안 되고요. 강남 예가체프는 2월 때문에 안 되고 여의도 시다모는 2월 때문에 안 되네요. 그래서 네, 여기서 여의도 예가체프가 있는 곳, 신촌, 시다모, 강남, 하라 이 세 군데가 되겠다. 그죠, 여러분? 어이구요, 맞게 제대로 뽑았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해보니까 많이 조건식만 잘 세우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식 보겠습니다. 1월과 2월에 한 번이라도 판매량이 40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필드는 1월, 2월이 되겠네요. 저는 복사 그대로 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고요. 1월이든 2월이든 한 번만이라도 400 이상이래요. 그래서 1월 달에 크거나 같다 400 이상.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그죠 400 이상이면 되니까 이거는 AND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OR의 의미죠. 그죠? OR. OR일 때는 어떻게 기입을 한다 했죠? 서로 이제 같은 행에 입력하지 않고 서로 다른 행에 이렇게 크거나 같다 400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위쪽에는 대리점이 여의도이면서 500 이상이거나 1월달, 2월달 모두 300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둘 다 AND의 개념이어서 같은 행에 기입을 했다면 이번은 1월달이 400이거나 2월이 400이거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니까 OR의 개념이라서 다른 자리로 이렇게 기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식은 여러분 만들었어요. 우리 조건식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데이터를 추출해 볼게요, 여러분.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 들어갑니다. 역시나 다른 장소 복사 보이죠, 여러분? 목록 범위는 그대로 원본 데이터를 두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이번 조건은 달라졌죠? 예, 1월 달에 400 이상이거나 2월에 400 이상 요 조건으로 조건식을 지정해 주고요. 복사 위치도 아까 그 자리 아니죠, 그죠? 이번에는 저는 A23 자리를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월 달이 400 이상이거나 2월에 400 이상인 곳은 두 군데가 나왔어요. 둘 다 여의도이고 예가체프 안티구아. 이제 추출된 거 보니까 예가체프는 1월 달, 그 다음에 안티구아는 2월 달 이렇게 해서 추출된 것 같은데 맞게 제대로 했는지 우리 위쪽 원본 파일을 볼게요. 1월 또는 2월이 400 이상이거나
여의도 하라 안 되겠죠. 둘 다 400 안 넘고. 신촌 안티구아도 안 넘고. 네. 그 다음에 여의도 예가체프는 1월 달에 430이었어요. 그죠? 400 이상이니까 되고요. 신촌 시다모는 안 되고요. 강남 하라도 안 되고 여의도 안티구아는 여러분 그죠? 2월 달에 이렇게 580으로 400 이상이라서 되겠네요. 강남 예가체프는 안 되고 여의도 시다모도 안 되고 그래서 두 군데 여의도 예가체프 430 여의도 안티구아 580 두 군데가 추출되는 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추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급 필터의 추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렬도 해보고 자동 필터도 해보고 고급 필터도 해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추출해 놓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이제 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제 1시간 동안 정렬도 배우고 필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걸 정리하는 문제를 제가 2문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문제 읽어볼게요. 1번 데이터를 쉽게 찾고 분석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순서대로 정리해 주는 것은 입니다. 데이터를 쉽게 찾고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순서대로 정리해 주는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1번 필터, 2번 자동 필터, 3번 피벗 테이블, 4번 유효성 검사, 5번 정렬. 몇 번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네, 정답은 정렬이었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네, 2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2번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네, 보겠습니다. 1번 검색하려는 조건을 설정하여 적합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른 위치에 나타내는 기능이다. 여러분 금방 했던 고급 필터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원래 있던 원본 데이터에다가 필터링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원본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다 했죠. 1번 정답,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두 가지 이상 필드를 AND 또는 OR로 결합해서 추출한다. 그죠? 두 가지 이상 조건이 있다 보니까 뭐뭐 이거나 뭐뭐 또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AND와 OR을 통해서 조건식을 만들어서 추출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3번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안에 고급을 선택해서 실행한다. 금방 해봤죠?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조건을 입력할 때 필드 이름은 유사하게 입력하면 된다. 여러분 필드 이름을 유사하게 입력하면 됩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그죠? 네. 아까 제가 띄어쓰기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고 있는 필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정도로 동일하게 완전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된다 했었어요. 필드명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볼게요, 여러분. AND 조건은 같은 행에 입력하고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입력한다.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정렬이고요. 2번은 필드명은 반드시 동일하게 고급 필터 할 때 사용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4번으로 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렬 및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는지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짜잔! 네,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